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잊고 있었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주요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스닥 큰 흐름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은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봤을 때 대파동 5파동이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1, 2, 3 그리고 4, 8을 거치고 있는 것일 수가 있고 또는 이게 3회 1, 3회 2 후에 3회 3파동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둘 중에 어떤 것이냐는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아직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또 확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전일 다시 한번 하락이 진행되면서 이전에 진행되었던 갭을 메꿔준 상태입니다. 꼬리로는 윗꼬리 아랫꼬리로 메꿔준 상태인데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바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내려준다면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테스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할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긴 한데 몰빵하는 투자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 2, 3%가 더 내려와도 충분히 매수할 물량을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은 7월 11일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WXY로 하락 파동이 한 차례 종결이 되었고 이후 상승, 다시 한번 조정, 이후 다시 상승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최근 상승은 1, 2, 3, 4, 5로 한 파동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것이며 이 하락 중에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요 구간 또는 요 구간에서는 저항을 막고 ABC 형태로 조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락이 한 차례 더 나왔죠. 그럼 이제 ABC로 조정이 끝난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영상 올려드리는 이유기도 한데요. 1차적인 조정은 오늘로 종결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BC 형태로 조정이 되고 이제 오늘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 2, 3으로 올라가는 것이겠죠. 이제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면 한 차례 더 빠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차례 더 빠진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4, 500포까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 구간에서 일단 지금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더 빠졌을 때 그때 추매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한다고 했었죠. 추매를 진행하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 차례 더 빠질 것을 대비해서 사실 제 자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넣은 상황입니다. 이게 4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면 4분의 1이 더 이상 4분의 1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제 자산이 계속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4분의 1만 넣었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3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선물 투자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절반 생각하고 여기서 절반을 넣으시면 이 절반이 내려오면서 한참 자산이 깎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절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런 구간에서는 자산의 한 20%에서 25% 정도만 매수를 하시고 더 내려왔을 때는 이때 매수한 물량만큼 또는 그 이상을 매수할 수 있게끔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는 많은 지지선이 모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상승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단기적인 시간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전부터 강조해왔던 19,900선 이전엔 저항선으로 작용했다가 뚫고 나서는 지지선으로 작용했죠. 지금도 여러 차례 지지되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이때 3파 고점으로부터 이제 이어진 저항선 이 또 한번 이 지지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전 이 대파동 5파동의 추세선도 같이 지나가고 있으며 3파동 채널의 하단 부분까지 같이 지나가고 있고 또 지금 시작한 상승 파동의 그 저점을 이은 선도 지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지지가 되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오르는 게 맞습니다. 오르는 게 맞는데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뚫리게 된다면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ABC 형태로 약 300에서 400% 정도는 우습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 매수하시고
여기서 분할 매수 하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빠지는 게 또 워낙 클 수 있으니까 그게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지금 매수하신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를 이탈해 줄 때 19,900을 이탈해 준 상태에서 못 올라오고 계속 빠질 때는 손절하시고 요 구간에서 저점 매수 하시는 방식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 구간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제일 좋은 매수 방식은 여기서 사셨다가 이 이전 저점을 이탈해주는 19,800선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매도를 하시고 저점 찍고 올라올 때 다시 사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데 그게 또 심리상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일은 적겠지만 여기서 19,800선까지 살짝 저점만 갱신하고 바로 올라주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봤을 때 여기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나스닥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강력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반대로 강력한 지지 구간이 뚫리게 되면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S&P 차트로 보시면 7월 중순부터 하락이 나온 후에 상승, 하락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이 진행된 상황인데요. S&P도 1, 2, 3, 4, 5 나스닥과 비슷하게 카운팅한다면 이런 식으로 카운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후 하락이 ABC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S&P로 보시면 하락이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나와야지 ABC 형태에서 C파동의 특성이 제대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S&P로 봤을 때도 아직 한 차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차례 크게 하락이 나온다면 5,700 선까지는 확인하고 올라줄 것으로 보입니다. 러셀 차트 보겠습니다. 러셀은 2020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작년 10월까지 나온 후에 대파동 3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1, 2 이후에 3회 1, 3회 2, 3회 3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셀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바로 올라줄 수도 있지만 ABC 형태로 한 번 더 하락한다면 218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185선이 되면 한번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면서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듯 보이다가 또 말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2185보다 좀 더 하락하면서 이 추세선을 하단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80에서 85선에서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년물 채권금리 차트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는 23년 10월부터 하락파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ABC 형태로 하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C파동은 하락 채널을 따라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중간선까지 와주면서 저항을 받고 나서 재차 하락했다가 어제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3년물 채권 선물 차트로 보시면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2파동이 올해 4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3파동이 진행되고 있고 저는 제3회 5파동의 일부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3회 5파동이 아니라 3회 5파동이 여기서 끝났고 ABC 형태로 조정이 되는 것이라면 이전 이 3파동 채널에 하단까지도 크게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전부터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었던 추세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파동 카운팅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차트를 좀 보시자면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세선을 지지해주면서 상승이 진행되었고 어제도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재차 하락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너무 급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40% 정도를 털어냈고 이 구간에서 다시 지지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씩 사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 채널 상단선이 하방 이탈되면서 하락이 진행되면서 이전 이 추세선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는 조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3회 5파가 끝난 것이고 ABC로 조정이 나오는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심히 차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꾸준히 차트를 보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어주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게 되는지 좀 계속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차트 보겠습니다. 골드는 3회 3파동을 23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5파동이 올해 6월 말부터 진행이 되었고, 현재는 이 5파동이 끝났거나 아니면 3회 3파동이 진행 중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어느 파동이든지 간에 이 구간은 공통 하락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하락이 해줬다가 지금 다시 상승이 나오고 이 추세선에서 저항받고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결국 이 파동 카운팅이라는 것을 한 가지로 확정짓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 상승 또는 공통 하락 구간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법인 것이고요. 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기준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선이 이전에는 지지 역할을 해주다가 한번 뚫리고 나서는 저항으로 또 바뀌었죠. 이번에도 저항에 맞고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사실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지금 1, 2, 3, 4, 5로 아직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상승해주면서 상방 돌파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오파가 다 나온 것이라면 ABC 형태로 떨어지면서 2630대까지 하락을 해주겠죠. 지금은 위아래로 변동폭이 다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중순까지 나온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을 거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3회 3회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봉으로 보시면 지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전일 크게 하락해주면서 원래 지지가 되어주던 지지선이 뚫리고 그 아래 지지선에서 지금 지지되어주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고점에서 계속 윗꼬리 달고 하락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사고 고점에서는 파는 형식의 매매를 지속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크게 상승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전량을 다 팔지는 말고 일부 물량은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고점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의 물량을 파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절반을 파셨다면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노려볼 타이밍입니다. 섣부르게 매수를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 선과 이 선이 지지되어주는 걸 본다면 지지되어주면서 올라갈 때 그때 사면 이 구간에서 이미 파셨기 때문에 수익을 보시는 것이죠. 저도 이런 고점 구간에서 조금씩 팔고 아직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걱정하진 않습니다. 유로가 설사 크게 떨어진다고 해도 반대로 말하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된 자산은 유로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손실이 없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구간에서 이제 패닉에 휩싸여서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구간 지켜주는지 보고 나서 손절을 하시더라도 하는 게 좋고요. 지금은 이제 오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오파가 또 절단이 된 것이라면 ABC 형태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3파가 여기서 끝난 것이고 4파가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등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되어 주는 거 본다면 매수하시고 반등 줬을 때 다시 파시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보실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크루드오일 차트 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2022년 3월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ABC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A파동, 그리고 삼각수렴 B파, 이후에 C파동이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하락할 것이라 말씀드렸고, 이 구간부터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으니 숏은 아직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이 구간까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숏은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한 차례 더 빠지는 듯 하다가 크게 지금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구간은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 가능한 구간이긴 하나 저는 지금 당장 매도를 들어간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동 전쟁 이슈가 어제부로 다시 터졌는데 전쟁 이슈가 터지고 나서 뭐 바로 잠잠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거든요. 이제 중동 전쟁이 더 확전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크게 상승하면서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흐름 보고 이제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 싶을 때 매도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시점은 제가 계속 영상 올려드리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 차트 보겠습니다. N은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우하향 해오다가 7월 11일부터 상승을 지속해서 8월까지 상승 1파 이후 조정 2파가 9월 초까지 나오고 다시 한번 3파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승이 나온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매수한 것을 전일 상승 나올 때 팔긴 했는데요.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쌍바닥 만들면서 다시 올라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엔화는 아예 크게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는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해칭 차원에서 조금씩 가지고 가는 것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지금도 흐름이 확 꺾이면서 이전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자산에 대한 해칭 차원으로 소량은 들고 가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